컴퓨터 설치되어 있고 마이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 사인은 누구예요? 아무데나 사인은 서울장치 이쪽에 앉으시면 되죠. 그럴까요? 네, 그리고 어디 계세요? 대사님이 화면 바깥에서 꼭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요거 올려둔 거랑 그거 그대로 놓고 사이를 보시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내리면 바로 반갑습니다. 시작. 어디가 되죠? 사회복무 활동가가 화면에 안 나와서 그냥 중앙에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아, 그래도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부모님 앞에 한번 서시면 마이크 위치 괜찮으신가요? 조금만. 아, 네, 괜찮습니다. 바로 내리면 반갑습니다. 이게 되나요? 근데 수고가 많으세요. 여기 차 있으신데 잘 보이세요? 사회를 누가 사회자가 누구야? 그래요? 좀 테이블을 낮춰주세요. 네, 테이블 좀 낮추겠습니다. 조금 낮춰줘. 아, 좋네, 좋아. 그럼 마이크를 좀 올려. 네, 네. 조금만 더 주겠습니다. 아, 네. 그래도 커.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네. 네, 저희 기자회견 2시 정각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갇히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중간 촉구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기자회견에는 현장 참여로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님과 권민규 의원님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일정상 현장에는 함께 해주시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남인순 의원님과 정태호 의원님 공동주최로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장애인연대의 대표님들 계시고요. 그리고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 공동주최로 참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바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서미화 22대 국회의원님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정치 시민후보로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장애인의 탈시설은 거스릴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이자 요구입니다. 시설은 아무리 좋아도 시설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거주 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고 하여 탈시설의 가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본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탈시설 정책이 포함되었고 2018년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에 탈시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나아가 2021년 9월에는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보다 더 앞서서 탈시설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에 체험홈 제도를 지원했고 2013년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선도적으로 탈시설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2022년 6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더욱이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지방의회가 국회보다도 더 빠르게 국제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권리를 보장하고자 나선 긍정적인 선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형기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장애인 정책들이 후퇴의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인권가치의 실현을 외면하고 탈시설 정책을 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시설 정책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저울질하는 나쁜 정치, 나쁜 정책입니다. 더 이상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국가에서 중증 장애인들은 시설 보호가 더 적합하다는 반인권적 판단으로 탈시설 정책 축소 및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기반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수용 형태의 거주 시설이 아닌 자립 형태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원 체계를 더욱 두텁게 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제사회가 탈시설 권리를 인식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성이 있는 가운데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이 시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간이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폭력에 동조하여 지역사회에 통합되고자 노력하는 장애 시민에게 환경적 장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회가 장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지켜내어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장애 시민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입법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탈시설을 증명하며 살아온 당사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더 많은 이들이 그 삶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를 지켜낼 것을 이들과 함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저는 국회 활동을 통해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과 국제사회의 권리 흐름을 직시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 지역사회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서미화 의원님과 함께 탈시설 권리를 법으로서 보장할 수 있도록 싸우는 한편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를 중단하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박경희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탈시설 장애인 연대 공동대표 박경인입니다. 저는 오늘 어느 소속이 아닌 대표가 아니라 탈시설 당사자 박경인으로 이 자리에 발언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놀랐고 당황스러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로 못 나오게 되는 세상이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에서 사는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시 시설로 돌아가라고 하는 걸 아닐까? 그렇다가 나도 다시 시설로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닐까? 무섭고 마음이 들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탈시설은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왜 시의회나 국회의원님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은 좌우되어야 하나요? 왜 정치인들이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건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분들, 시설을 운영하는 힘을 센 사람들 말만 듣지 마십시오. 장애인이 시설에 보내야 한다는 사람들의 말보다 그 시설에 들어가 살거나 살아야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 탈시설에서 나온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저는 탈시설한 장애인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몇 번이나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나요? 탈시설을 외치다 돌아가신 분들의 고생은 어디로 갔나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서울시는 시설을 더 좋게 한다며 장애인들을 잘 산다고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살아본 적은 그 말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곳은 시설일 뿐입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의 자유가 없습니다. 시설에서는 우리만의 아는 싸늘함이 있습니다. 외출도 외박도 다 기록해야 하고 내 삶을 자꾸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싸늘함입니다. 저는 아기 때부터 23년 동안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아기 때부터 23년 동안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시설에서 사는 동안 저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예쁨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쁨을 받으면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여야 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보여주기보다 잘 보이려고만 했었습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시설에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 권리를 알게 되면서 자유를 찾아 용기를 내서 탈시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시설을 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랐고 아무 도움을 못 받고 혼자 나왔습니다. 시설에서는 제가 탈시설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설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갈 때의 옷과 짐만 데려다 주고 같이 맛있는 걸 밥 먹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 돈으로 다 나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참 쓸쓸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시설에서 나와 자유롭기는 했지만 외롭기도 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시설에서 살면서 억눌렀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도 내 곁에는 장애인도 사람이 있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도 하고 새로운 동료와 친구들을 만나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탈시설에서 힘들게 산다고 해서 실패라고 하고 해서 장애인의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탈시설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탈시설 지원을 잘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탈시설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사회에서 탈시설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있었더라면 누구나 저처럼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거나 만약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있었다면 누구도 자식을 시설로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시설을 지키는 시설을 지키겠다고 싸우지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와 살 때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지 왜 나와서 이렇게 비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던 장애가 있던 상관없이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내 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서울시의회 최용기 전 의원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대 9대 10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냈었고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만들었던 수많은 조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대표 발의했었던 조례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조례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장애인 찰폐연대 및 여러 단체들의 아주 열심히 가열찬 투쟁에 큰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장 앞장서 왔다 하지만 그래도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 장애인 자립생활 가정을 지원하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의원 그리고 유관기관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시민단체, 거주시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장애인 자립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또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아주 지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들이 사실은 좁혀지는 부분도 있었고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2021년 3월 달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이 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전국 최초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게 되었었죠. 그리고 저희 10대 의회가 끝나갈 즈음 이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것을 제가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 발의했었습니다. 이 대표 발의하고 난 다음에 발의안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장애인 시설연합회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목적과 그리고 몇 가지 조항들을 용어들을 수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합의하에 이 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발의하고 그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맨 마지막 회기, 그러니까는 10대 서울시의회 맨 마지막 회기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의원님들은 일부 의원은 기권하신 분도 계시고 일부 의원님은 찬성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던 조례안이고 당시 오세훈 시장도 이 조례를 제의 요구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탈시설 조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 특히 시설을 완전히 없애겠다 아니면은 장애인 시설에 계신 장애인 당사자들을 무조건 강제로 탈시설 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증폭시켜가면서 이 탈시설 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이 찬성 발언을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일견 이 탈시설 조례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이나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이나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이분들에게는 죄가 없다. 예를 들어 장애인 당사자 부모님들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고 계셨던 시설의 시설 종사자분들 이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이다. 국가가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야 하는데 시설 중심의 정책을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것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고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금 반대하시는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에 찬성하시는 분들 그리고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함께 모여서 지금 서미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인권법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탈시설 장애인연대 서울지부 이동 대표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탈시설 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이수미입니다. 저는 탈시설한 중증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집안에서 41년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립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다며 결코 시설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설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원장, 시설자, 관계자들 말이 곧 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개인적인 삶이 없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죽음과 같은 거주 시설이 싫어서 탈시설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며 공부하며 노동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기반을 중앙정부가 서울시의회가 무책임하게 방임하고 있는 제도이고 정책입니다. 무관심이 아닌 책임 있는 정책적인 제도를 요구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당연히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기본적인 인권 보장에서 배제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못 받고 인권을 침해받으며 거주시설이라는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2009년부터 쌓아온 조금씩 만들어온 탈시설 정책들을 한순간에 사업들을 폐지하고 오히려 시설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정책에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위반입니다. 또한 2011년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2024년 현재 이 조례안 대한 폐지안을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의원님들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합니다. 오히려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가 잘 시행되어서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22대 국회에서는 책임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촉구하고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장애인차별협회연대 이영수 대표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는
그냥 하늘에서 뚝딱 아니면은 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서 우리 서윤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나긴 논의 끝에 민간에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민 발의라는 라는 것으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의회에 바로 발의안을 올렸습니다. 그 주민 조례 폐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주민 발의는 명동 성당의 주보에도 공식적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폐지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오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가 꼭 폐지되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40년 넘게 감옥 같은 거짓을해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강제적으로 감금돼 살아온 삶을 다시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에서부터 나와서 지역사회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유만희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안이라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 의원님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장 서울시 유만희 의원은 당장 개정안을 폐기하십시오.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장애인 처벌철폐연대 끝까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가 안 되도록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많이 들리기는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자리 준비하고 바로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듣고 세번 외치는 것으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치는 것이 최선인 삶은 없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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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희 사진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트북 여기 있었어? 누구도 없었어? 김준호 선생님도 왔구나. 네네네. 돈이 너무 고마워요. 네네. 권리보장 또 하는. 또 뵙겠습니다. 저도 박채민 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말 선생님도 전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같이 봐. 나도 나갈게.